두 번째로 후기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들어보십시오. 그 위에 이제 그 출구인 유문, 소위 아래로 이제 장으로 내 보이는 그게 유문이지 않습니까? 이 유문을 절제를 한 경우에 음식물이 그대로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소장의 그 관에서 당질이 흡수에 의해 혈당치가 아주 급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몸에서 대량으로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역으로 너무 또 이 기능이 저하가 돼 가지고 이것은 보통 식후 2시간 내지 3시간쯤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왜냐하면 당분이 올라가니까 이 당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췌장 이런 데서 그 인슐린을 아주 대량으로 분비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현기증이 나고 무력감이 생기고 막 땀이 나고 이 떨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덤핑 증후군에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또 생기는 이 당분이 높아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당분이 높아지고 난 뒤에 몸에서 또 이 당분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대량 분비가 되면 또 다른 그런 후유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 덤핑 증후군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조짐이 사실 좀 있지요. 그래서 우선 보면 혈당치가 이제 강화하기 때문에, 혈당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선 그 당분을 조금 보충을 함으로 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있을 때나 아니면 대충 습관적으로 한 2시간, 식후 2시간쯤이 되면 이런 일을 또 생기겠구나 싶으니까 당분이 있는 이런 간식을 조금 섭취하거나 또 외출할 때에도 미리 이런 과자류 등을 지참했다가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한두 개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전분이나 당질이 많은 음식에 이런 또 섭취를 조금 삼가해야 되겠죠. 후기 덤핑 증후군을 또 막으려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식품들은 아주 흡수가 빠르고 식후에 그 혈당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삼가할 수 있으면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문에 이제 위 분문을 절제한 경우에 소위 말해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입고 있는 그 분문을 절제하는 이런 경우에 분문의 기능이 이제 손상이 돼 가지고 위액이나 장액, 담즙 등 우리가 말하는 그 쓴 소화액이 역류함으로써 가슴앓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저녁 식사는 취침 한 2시간 전부터 4시간 그 전까지 다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너무 오래 남아있는 어떤 지방분 이런이 많은 음식들은 좀 식단에서 자제를 하고, 또 식후에 피곤하다고 바로 눕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누워버리면 역류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분문이라는 어떤 이 조절 밸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식도를 타고 막 입안에까지 쓴물이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으로 누울 때는 상반신을 조금 높이고 또 소화액이 역류를 하면 물을 약간 마셔서 희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가벼운 운동, 즉 산책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면 이런 증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빈혈, 이 위를 절제한 후에는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12, 비타민 12의 흡수 장애와 또 위상 감소에 의한 상승 효과에 의해
빈혈이 생깁니다. 단지 비타민 B12는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빈혈의 발생은 위절제부터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절제한 후 수년 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빈혈이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식사량이 적어져도 철분 섭취를 항상 일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항상 유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족한 영양소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재가 아주 적절한지 간호사나 또 전담 영양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빈혈에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비타민 B12의 주사를 맞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위를 절제한 사람은 비타민 B12 주사를 1년에 한두 번씩 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골다공증이 또 생기는데요. 위 수술 후에는 이 칼슘의 흡수가 나빠지기 때문에 뼈가 약화된다든지 골절이 되기 쉽습니다. 이 빈혈과 골다공증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1, 2년, 2, 3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필요할 경우에 칼슘제나 비타민 D 정제를 보통 의사들이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뼈를 지탱해 주는 어떤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도 반드시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이외에 가볍게 보통 1기 A의 경우 우리가 내시경 치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시경 치료 후에 또 일상생활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의 기능을 크게 손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아주 빠르고 기본적으로는 식사도 치료 전과 거의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원 후 2주 내지 3주 이내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시경 치료는 우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외과적 수술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회복도 빠르고 또 식사도 거의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화학요법, 소위 우리가 항암제 치료가 이 어떤 생활과 아주 생활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걸 보면 최근에 물론 항암제나 어떤 지지요법의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통원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병원에 그냥 매일 다니면서 항암제 치료를 하는 외래 화학요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또 직장이나 가사, 육아 등 지금까지의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 한편 언제나 또 의료진이 곁에 있을 수 없다는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부작용의 대처법에 관하여 사전에 미리 다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 두고, 또 외래 진료 시에 이 치료 중에 일어났던 어떤 불안한 점이라든지 또 의문점이 있으면 꼭 상담을 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 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작용에 관해서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대처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화학요법, 그러니까 소위 항암제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 자신의 상태에 맞게 무리 없이 가능한 한 평소와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이 치료에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그 식사 혹은 식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암의 치료 중이거나 또 후에는 식사의 그 양이나 또 식사 방식이 그 치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 메뉴라든지 조리법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그에 대한 어떤 궁리가 좀 필요하며, 또 위장의 그 상태를 봐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 식사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그 영양사의 어떤 영양 지도를 받아도 되겠지만, 가급적 우리 그 식구들도 동석을 해가지고 협조를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식사 내용이나 또 생활 양식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식사 방식이나 조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참 참고할 것이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그런 이것은 먹어도 좋고 이것은 먹어서 안 된다는 어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과 같은 식사를 좀 더 아주 이렇게 갈거나 잘게 다지거나 푹 익히거나 하는 그런 그 식사의 식재료를 한 번 더 손을 더 댄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급적 가족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수술 후에 그 식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수술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일정 부위의 그 위를 남기지 않습니까? 전체를 또 절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를 조금 남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요 남은 위는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일회 식사량은 적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을 음식물을 담아두고 소화를 시켜서 아주 효율성 있게 서서히 장으로 내려보내는 위에 본래 역할도 장애를 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덤핑 증후군 등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는 소량을 잘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 이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치료 개시 전이나 퇴원 후에 비해 좀 말랐다고 걱정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은데, 그러나 이런 증상이 안정이 되면 나중에 그 체중은 진료 전보다 약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하는 이런 수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체중보다는 오히려 식사 방식에 더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